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스타트업 TV랑 함께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022년도 자금이 이제 소개가 됐습니다. 오늘 12월 31일 가장 마지막 날인데 내년도 자금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마지막 날 공개가 됐는데요. 달라진 부분들도 어느 정도 있고 좀 추가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많은 소상공인 자금이 필요하신 요즘에 코로나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이 이 자금을 받으셔서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전체적으로 한 40 몇 페이지 정도 되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에서는 소상공인 융자의 개요, 그리고 관련한 제출 서류, 지원 대상, 뭐 이 정도 부분이 제일 클 겁니다. 또 지원할 수 없는 분들, 그런 내용이 있을 거고요. 기본적인 개요가 나오면 한 8가지 상품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 첫 번째로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창업 초기 기업들을 위한 자금, 그 다음에 창업 일정 기간 이상인 분들을 위한 자금, 여성 가장이신 분들을 위한 자금, 그리고 사업을 바꾸시는 분들에 대한 과거의 폐업했다 재도전하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자금들이 일반 자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자금은 장애인 기업 지원, 그리고 피해를 입으셨던 분들을 위한 지원, 그리고 청년 고용하는 지원, 그리고 산업상 위기 지역이 있죠. 그쪽에 대한 지원 총 4가지 정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을 위한 자금에서 이런 9가지 상품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부분들 포인트 위주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줄 때는 크게 한 2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공단, 즉 정부에서 기업에게 직접 쏴주는 거를 우리가 직접 대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직접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확인서만 발급을 해주고 그 확인서를 가지고 신용보증기관에 가서 보증서를 받아서 그 다음에 은행에서 돈을 받는 걸 우리가 대리대출이라고 하는데, 오늘 보시는 자료는 그 가장 많이 집행되고 있는 그 대리대출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정책자금 확인서를 발급을 받고 그 다음에 신용보증기관에 가서 평가를 받으셔서 보증서를 받으시면 그거를 근거로 해서 대출이 실행이 되는 그런 3단계 과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예산을 소진 시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확인서를 받았을 때는 발급일로부터 2달 안에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자금 신청을 완료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가 중요한 부분은 이걸 받으셨다고 해서 실제로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2번째 과정입니다. 보증기관에 있는 이 신용평가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은행에서 돈을 줍니다. 우리나라 이제 은행에서 직접 돈을 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현재 그 관행상 보증기관에 보증서가 있어야만 대출해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증서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보증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요 3군데 기관에서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가끔 담보를 가지고 받을 수도 있는데 순수신용이나 담보는 은행에서 따로 평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좀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착한임대인 지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2022년 12월까지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같은 경우는 아래의 계산식에 의거해서 착한 임대인이 됐을 경우에 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건물이 있어도 현금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이다. 아니면 지금은 아니지만 금년에 2022년에 임대료를 인하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이런 착한 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류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요. 융자신청서 온라인으로 입력합니다. 자가진단도 온라인 입력, 동의서도 이름 사인, 동의서도 이름 사인,
사정고지, 이름 사인. 그래서 생각보다 작성하는 서류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명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이제 직원이 있는 경우에 상시근로자 관련 서류를 내고요. 직원이 없으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서 같은 걸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온라인화 돼 있고 쉽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거는 정책자금 관련된 확인서이기 때문에 실질적 평가를 하기 위한 보증기관에서는 좀 더 많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죠. 기본적인 큰 서류들은 이제 아무래도 매출액 확인서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매출액 아니면 법인이신 경우는 재무제표를 내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마 매출액을 보고 좀 평가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좀 특수자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초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 수료증이라든지 교육 수료가 아닌 경우 뭐 피해 사실 확인서 이런 게 있고, 나중에 이제 뭐 법인 전환했을 때 관련된 서류들이 있고, 여성가장 지원 자금을 신청하셨을 경우에는 본인이 여성가장이다라는 거를 증빙하는 서류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밖에 돈을 벌 수가 없다. 그리고 같은 속해 있는 이제 가족들은 돈을 벌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증빙서를 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이 있고요. 그리고 재해가 발생한 데가 있죠. 뭐 시장에서 화재가 났다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청년을 고용했을 때 연계되는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을 고용하고 그 청년 고용을 유지하겠다라고 한다면 그에 맞게 자금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제출 서류를 떼는 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법적인 소상 기준은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업종별로 좀 상이하긴 한데 연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고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다만 제조, 건설, 운수, 광업 요 네 가지 업종은 10인 미만이고 장애인 기업 같은 경우는 10인 이상도 가능합니다. 제조, 건설, 운수, 광업 아닌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는 5인이다. 5인 미만. 대표자 포함해서 4명까지다라고 기본적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일용 근로자라던가 3개월 아주 짧은 기간 근로자, 그리고 기업부설 연구소 아니면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직원, 여기는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이 아닌 업종이 있습니다. 유흥항락 업종 뭐 이런 경우, 그리고 고소득 전문 업종이 있죠. 뭐 법률사무소 같은 경우, 뭐 법률, 세무, 뭐 세무서 이런 고소득 사자 들어가는 그런 직종들은 기본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비영리 단체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지원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최고 7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작년에 3천만 원 이 자금을 받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금년에는 4천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대출 기간은 5년, 2년 거치, 3년 균등 상환 방식이 일반적인데 3개월마다 그 30%는 만기에 일시 상환하고 70%는 균등으로 하고 뭐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약정에서 일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이 어렵거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뭐 이렇게 일상적인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경우에 일시회보 회수 유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상환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 좀 코로나로 상황이 어렵잖아요. 여기 내용 보시면 산불이라던가 고용위기지역이라던가 경영난에 발생했다든지 이런 특정한 경우는 정부에서 1년 정도는 상환을 유예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부 지원 자금, 소상공인 자금은 민간보다는 조금 더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여유롭게 받으려는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이렇게 공문서에 꼼꼼하게 써있기 때문에 역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반대로는 이 내용을 잘 지키면은 여러분도 지원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반 자금입니다. 일반 자금, 일반 소상공인은 첫 번째 자금이에요. 업력 1년 이상이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가 있고, 근데 여러 가지 그
업력 1년 이상 이게 제일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은 업력에 상관없이 가능하다. 그리고 뭐 법인 전환시 업력 있는 요건인데 법인 전환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0.6% 정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자금이 일반 소상공인 자금이죠. 업력 1년 이상이 자금이고 이 부분은 7천만 원을 지원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뭐 앞서 있었던 실명 확인증,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뭐 근로자 확인서, 그리고 매출액 증빙 서류.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이런 매출액 증빙 서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신분증도 중요한 게 이제 대표자의 그 신용 등급이나 이런 부분을 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창업 초기 자금입니다. 나는 이제 갓 창업을 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라는 분들은 업력 1년 미만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교육과정을 12시간 이상 수료를 이 두 가지를 만족해야 됩니다. 사업자 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중기부 교육을 12시간 이상을 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온라인 교육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edu.sbiz.or.kr에서 온라인 강의 12시간을 듣고 업력 1년 미만이시면 이제 대출을 신청하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인정기간은 수료일부터 1년까지,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대출기간 비슷하죠?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보시면 되겠고 필요서류도 비슷합니다. 여성가장 지원, 그래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부양가족만 있는 여성가장, 진짜 가장인 거죠. 그래서 내 부양가족이 경제활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빙한다면 여성가장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7천만 원, 나머지 조건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 전환이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 리턴 패키지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기존에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돼서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희 스타트업 TV에서도 그런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희망 리턴 패키지라고 하는 거는 폐업을 좀 도와주는 사업이고 또 폐업을 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기존 기업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새롭게 업종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럼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교육이나 자금을 주는 그런 사업이 이 희망 리턴 패키지죠. 생각보다 다양하게 지원하는데 이 희망 리턴 패키지에서 재창업, 업종 전환 교육을 수료한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게 이 사업 전환 자금이고요. 한 50시간 정도의 교육 중에서 80%,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했다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금에서 보실 수 있겠지만 혹시 내가 지금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잘 안 돼서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한다면 바로 폐업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폐업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희망 리턴 패키지 지원 사업을 좀 받아두시면 나중에 다시 재기하실 때도 도움이 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업체당 최고 1억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카드나 장애인 기업 확인서를 소유한 그런 분들에게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수가 있지만 장애인 지원에 대해서는 상시 근로자 수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특례 규정이 있고요. 업체당 최고 1억 원, 연 2%의 고정금리라는 좋은 혜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애인 기업이신 분들은 혜택이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위기지역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지정 위기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군산, 통영, 고성, 거제, 창원, 진해, 울산, 동구, 목포, 영암 이런 지역이죠. 그래서 조선사 소재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부산, 영도, 부산사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위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2%의 고정금리를 줍니다. 앞선 일반 소상공인 자금이 2%의 변동금리였다면 위기 지역은 2%의 고정금리를 줘서 좀 더 도움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를 통해서 피해 입은 분들에게도 2% 고정금리로 지원을 하는데요. 집중호우나 태풍, 폭설, 화재, 작년에 또 이제 시장에서 화재가 많이 있었죠. 또 그런 이제 화재나 피해 입은 분들에서 지원을 합니다. 대신에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준비를 하시느냐 여러분이 이 상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중간에 이 대리대출이라고 하는 거는 신용평가를 거쳐서 대출이 실행된다. 아니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은행으로 가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드릴 수 있죠. 다음 청년 고용 연계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거나 여기 내용을 보시면 하나만 해당되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회사의 50% 이상이 만 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를 고용했던지 아니면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 중이던지 요 중에 한 개만 이상만 해당이 되면 이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청년을 고용했다는 이유로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조건이 좋습니다. 업체당 3천만 원, 대출 금리는 연 2%의 금리를 받고 있죠. 그래서 금액이 3천으로 이제 일반 자금보다 높지는 않더라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자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청년 근로자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나중에 내셔야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성장 촉진 자금이 있습니다. 성장 촉진 자금은 소상공인이 내가 가게를 개업을 하고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죠. 근데 사업이 잘 돼도 돈이 많이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업력 3년 이상인 소상인의 중에서 우리 기업은 성장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성장을 위해서 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체당 최고 1억 원의 자금을 지원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용으로 전체적인 우리가 9가지 자금을 쭉 살펴봤습니다. 소상공인의 확인 기준 밑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한번 나중에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 소기업 뭐 이런 내용들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상시 근로자 수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업, 제조, 건설, 운수 요 4개만 10명 미만이고 나머지는 5명 미만이다. 그리고 대표자는 인구수 산정에 들어가지 않고 제외되는 인구도 있으니까 우리가 고용 인력을 확인해 보셔서 소상공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기본적으로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례가 있어요. 소상공인 지위 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는 소상공인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뭐 근로자가 늘어났다, 매출이 증가했다. 그래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향후 3년 동안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갑자기 직원이 6명이 돼서 뭐 소상공인이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 3년 동안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작년에 직원 6명이라서 소상공인을 안 됐다고 하더라도 이 소상공인 지원은 금년엔 요 유예 제도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좀 더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소상공인이 아니다. 그렇게라고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매출의 규정이 있는데 뭐 50억, 30억, 80억이죠. 일반적인 작은 가게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작은 라인이 허들이 교육업, 그리고 음식점, 숙박업 이런 경우인데요.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전부 다 소상공인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지만 제조, 광업, 건설 이런 경우에서는 10명까지 된다. 그리고 장애인 기업은 인구수 제한이 없다라는 내용을 보실 수가 있겠고 총 9가지 자금 중에서 일반 경영 안전자 순서대로 보면 1-2의 창업 초기 자금, 창업한 지 1년 미만 기업이 최소 12시간 이상의 수업을 받으면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1년차 이상이면 일반 자금을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여성 가장이시면 여성 가장 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 회사가 사업을 전환하게 됐다. 그래서 희망 리턴 패키지를 이용하셨던 분들은 1-4의 사업 전환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이 자금은 다른 자금과 다르게 1억 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애인 기업 지원 자금도 있었고요. 위기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특별 경영 안전 자금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을 고용할 경우에 연계 자금이 3천만 원이 있었고 3년 이상 된 소상공인 중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또 자금이 필요한 경우 뭐 프랜차이즈라든지 분점이라든지 그런 경우에서는 또 자금을 준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리가 대리대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향후에는 또 직접 대출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제 1월에
소상공인 피해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한 500만 원을 이제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도 있고요. 뭐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라든지 내년에는 이제 소상공인 관련된 자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대출뿐만 아니라 무상 지원도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타트업 TV에서 열심히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겠고요. 혹시 이 자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창업자금 연구소라는 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같이 이용하시면서 질문 같은 걸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열심히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아서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도와주시도록 하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